고졸이 무슨 VIP를 상대해요? 명문대 출신 예비 시어머니는 백화점 명품관 직원을 학력 하나로 무시했습니다. 고객센터에 민원까지 넣으며 결혼을 반대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직원의 명찰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를요. 그리고 이틀 후 백화점 앞에 검은 정장 입은 경호원 10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서울 강남 소재 대한백화점 본점 15층 VIP 라운지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 명품관 직원 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블라우스 깃을 매만졌어요. 오늘은 남자친구 이민준의 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1년 동안 사귀면서 민준은 늘 말했죠. 어머니가 까다로운 분이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라운지 입구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민준이 얼른 일어나 어머니라고 인사했죠. 최영희였습니다. 영희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고 가장 먼저 서연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훑었어요. 대한백화점 명품관 박서연 사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백화점 직원이요? 영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연이 네, 명품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답하자 영희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민준이 서연은 정말 성실하다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영희는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죠. 학교는 어딜 나왔어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죠. 고졸이라고요? 4년제 대학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학력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했지만 영희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민준에게 밖에서 얘기하자고 말했죠. 라운지 밖 복도로 나간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영희가 팔을 휘저으며 뭔가 따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연은 차가운 녹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5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영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미쳤니? 의사인 내가 고졸 백화점 직원이랑 결혼한다고? 너 서울대 나온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 키웠는데. 민준이 뭐라고 대답했지만 영희의 목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라운지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도 슬쩍슬쩍 쳐다봤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다시 라운지로 들어왔어요. 영희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 있었죠. 그녀는 서연 맞은편에 앉더니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제 친구 딸인데 연세대 약대 나와서 지금 약사예요. 민준이 아빠 병원 근처에서 약국하고 있죠. 다음 주에 민준이랑 소개시켜 줄 거예요. 서연이 어머님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영희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어머님은 무슨, 우리 아직 그런 사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집안은 최소 4년제 대학 출신과만 결혼해요. 민준이한테 더 좋은 사람 있으니까 깨끗이 정리하세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았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며 항의했지만 영희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라운지를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죠. 고졸이 의사 며느리 되겠다고? 꿈 깨세요. 라운지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5년간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VIP 고객을 응대했지만 이렇게 무시당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조용히 손을 빼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말씀도 이해는 돼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네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서연아 잠깐만이라고 불렀지만 서연은 고개만 저으며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어요. 서연이 라운지를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민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죠. 자신의 어머니가 방금 누구를 무시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를요.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백화점 명품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화요일 오후 2시,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대였죠. 서연은 매장 정리를 하며 민준에게서 온 문자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서연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명품관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최영희가 여성 3명과 함께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모두 명품 브랜드로 치장한 50대 여성들이었죠. 영희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피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이미 영희의 시선이 서연을 포착했죠. 영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프로답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영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은 무슨, 우리 아직 그런 사이 아니에요. 친구 한 명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죠. 영희야, 저분 누구세요? 영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 애가 잠깐 정신 놓고 만나던 애예요. 고졸인데 의사랑 결혼하겠대요. 웃기죠? 친구들의 표정이 묘해졌어요. 한 명이 요즘 애들은 주제 파악을 못하네요라며 고개를 저었죠. 다른 친구는 영희 씨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고졸이랑 결혼해요라며 혀를 찼습니다. 서연은 두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유지했죠. 프로였으니까요. 5년간 백화점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 앞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요. 필요하신 제품 있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한테 안내받을 건 없어요. 다른 직원 불러주세요. 대학이라도 나온 사람으로요.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슬금슬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동료 직원이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왔죠.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영희와 친구들은 1시간 넘게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그 시간 내내 서연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뭔가 수군거렸죠. 서연은 다른 구역으로 가서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영희 일행이 떠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서연은 직원 휴게실로 들어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동료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물었죠. 괜찮아요? 저 손님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료가 등을 토닥여줬죠. 고졸이 어때서요? 서연 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일 잘하는데요. 서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의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결국 화면을 껐죠. 아버지 박철수는 무일푼에서 시작해 국내 5대 유통그룹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3년 전 아버지는 서연에게 말했죠. 본사에서 일하지 말고 현장을 배우라고요.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보는 눈을 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신분을 숨기고 일반 직원으로 입사했어요. 평범한 원룸에서 살며 월급 150만 원으로 생활했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손님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 동료들과의 우정, 작은 성취감들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만약 신분을 밝혔다면 영희가 저렇게 무시했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배신하는 거였죠.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서연은 백화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먹구름이 끼어 있었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죠.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지만 또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서연은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졌어요. 서연은 원룸 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죠.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민준을 사랑하지만 영희의 무시와 모욕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몰랐어요. 영희의 모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민준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어요. 문자는 10여 통이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죠.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백화점 15층 이벤트홀에서 VIP 고객 감사 행사가 열렸어요. 1년에 2번 있는 큰 행사였죠. 백화점에서 1년간 5천만 원 이상 구매한 VIP 고객들을 초대해 선물과 공연을 제공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연은 명품관 대표로 행사 안내를 맡았어요.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명찰을 달고 이벤트홀 입구에 섰죠. 100여 명의 VIP 고객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 최영희가 친구 2명과 함께 나타났어요. 영희는 이번에도 샤넬 슈트 차림이었죠. 서연을 보자마자 영희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서연은 프로답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VIP 고객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희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죠. 학력도 없는 애가 여기서 뭘 안내해요? 제대로 된 직원 불러주세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VIP 고객들이 일제히 쳐다봤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명품관 담당입니다.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희의 친구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이분이 뭐 잘못했어요? 영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졸이 무슨 VIP를 상대해요. 우리 같은 손님한테 고졸이 안내한다는 게 말이 돼요? 서연의 동료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누군가 매니저를 부르러 갔죠. 서연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죠. 여러분, 이 백화점 수준 좀 보세요. VIP 행사에 고졸 직원을 배치하다니요. 우리가 1년에 얼마를 쓰는데요. 몇몇 VIP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명이 맞아요. 좀 그렇네요 라고 맞장구 쳤죠. 서연은 손톱으로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매니저는 영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매니저를 따라갔어요. 가면서 서연에게 한마디 더 던졌죠. 고졸은 고졸답게 뒤에서 일이나 하세요. 행사장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프로였으니까요. 동료 직원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화장실 다녀올래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끝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죠. 행사가 진행되는 2시간 동안 서연은 입구에서 안내를 계속했습니다. 영희는 행사장 안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즐기고 있었어요. 가끔 서연 쪽을 힐끗 쳐다보며 뭔가 말하는 모습이 보였죠. 행사가 끝난 후 매니저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매니저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 씨, 오늘 고객 한 분이 민원을 넣으셨어요.
VIP 고객이라 좀 조심스럽네요.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최영이었죠.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분간 VIP 행사 안내는 다른 직원이 맡는 게 좋겠어요. 서연 씨 잘못은 아닌데 고객 만족도 때문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5년간 성실하게 일했는데 학력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게 억울했죠. 사무실을 나온 서연은 비상계단으로 갔어요. 아무도 없는 계단에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죠.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이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3년간 현장을 배우라던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몰랐어요. 최영희의 모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아버지 박철수 회장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도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명품관 재고 정리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오전 8시, 아직 손님이 없는 매장에서 서연은 묵묵히 일했죠. 10시쯤 동료가 황급히 다가왔어요. 서연 씨, 고객센터에서 불러요. 빨리 가보세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어요. 고객센터로 올라가자 센터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박서연 사원님, 앉으세요. 센터장은 모니터를 돌려 서연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고객 민원 내역이 떠 있었어요. 작성자는 최영희, 내용은 서연에 대한 불만이었죠. 고졸 학력의 직원이 VIP 고객을 응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백화점 품격에 맞지 않으며 다른 VIP 고객들도 불쾌해했습니다. 해당 직원을 VIP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센터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 사원님, 이 고객분이 우리 백화점 연간 1억 이상 구매하시는 VVIP세요. 본부에서도 신경 쓰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센터장이 한숨을 쉬며 덧붙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서연 사원님 일 처리가 누구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객 만족도가 우선이라서요. 이해해 주세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고객센터를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죠. 점심시간 서연은 직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다가와 위로했어요. 서연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고객이 이상한 거야. 맞아, 학력이 뭐가 중요해. 서연이가 얼마나 일 잘하는데. 서연은 고맙다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5년간 쌓아온 게 학력 하나로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오후 2시 명품관으로 돌아온 서연은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영이었죠. 영희는 이번에도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서연을 보자마자 영희가 비웃듯 말했어요. 아직도 여기 있네요? 민원 넣었는데 안 잘렸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른 곳으로 가려 했죠. 하지만 영희는 서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잠깐, 내 말 안 들려요? 고졸이 주제 파악 못하고 여기서 뭐해요? 서연은 영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 업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편하시면 다른 직원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매니저를 불렀죠. 매니저가 달려오자 영희가 따졌습니다. 이 직원 아직도 명품관에 있어요? 제가 민원 넣었다고 했잖아요. 매니저는 땀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서연 사원은 VIP 행사 안내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매장 업무는 계속하고 있어요. 영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매장 업무요? 고졸이 명품을 뭘 알아요? 아예 다른 부서로 보내든지 하세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으로 영희를 달랬습니다. 고객님, 일단 제가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영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기 전에 서연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죠.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칠 뻔했어요. 이제 민준이도 정신 차렸으니 당신한테 연락 안 할 거예요. 고졸 주제에 의사랑 결혼하겠다고? 꿈 깨세요. 그 순간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봤죠. 발신자는 아빠였습니다. 영희가 비웃었어요. 전화도 못 받을 만큼 바쁜가 보네. 아니면 아빠한테 혼나는 거예요? 고졸 딸 둔 부모도 한심하겠다.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영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매니저를 따라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고통이 차라리 나았죠. 동료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연은 괜찮다고 웃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한계였죠. 퇴근 후 서연은 집으로 가지 않고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핸드폰엔 아버지의 부재중 전화가 3통 찍혀 있었죠. 서연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아빠한테 전화할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간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몰랐어요. 이틀 후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요. 수요일 오전 서연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아, 본부에서 회의 소집됐대. 뭔가 큰일 있는 것 같아.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자신 때문인가 싶었죠. 하지만 일단 매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11시쯤 매니저가 급하게 서연을 불렀습니다. 본부 회의실로 가자 인사팀장과 고객센터장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박서연 사원, 앉으세요.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서연 앞에 놓았어요. VIP 고객 최영희가 제출한 공식 민원서였죠. 고졸 학력의 직원이 명품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백화점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해당 직원을 다른 부서로 발령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계약 해지를 요청합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계약 해지, 그러니까 해고하라는 얘기였죠. 인사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 사원, 이 고객분이 우리 백화점에 1년에 3억 가까이 쓰시는 분이에요. 게다가 주변 분들한테도 영향력이 크시죠. 본부에서 매우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객센터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일단 당분간 창고 업무로 발령하는 게 어떨까요? 고객 접점에서 벗어나면 민원도 줄어들 거예요. 창고 업무라니 그건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5년간 명품관에서 일한 서연을 뒤로 미는 거였죠.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백화점 부점장이었어요.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일단 회의 중단하세요. 회장님이 오신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박철수 회장은 1년에 한두 번만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그것도 사전 공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갑자기였죠. 언제요? 지금요. 10분 후 도착하신대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인사팀장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회장님 방문 준비해야 하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창고 발령, 어쩌면 해고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비상계단으로 올라간 서연은 난간에 기대 섰습니다.
아래로 백화점 로비가 내려다 보였어요. 벌써 직원들이 회장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번호를 한참 바라봤어요. 이제 말해야 할까요? 3년간 현장에서 배운 것,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요. 하지만 서연은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난간 너머로 내려다보니 백화점 정문으로 검은 세단 5대가 들어서고 있었어요. 첫 번째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내렸죠.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에서 백발의 남자가 내렸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박철수 회장이었죠. 회장은 위험 있는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서연은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갑자기 온 걸까요? 설마 자신 때문인가 싶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2층 명품관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서연이 내려가 보니 채영이가 또 와 있었어요. 이번에도 친구들과 함께였죠. 영희는 매니저에게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졸 직원 아직도 안 옮겼어요? 제가 민원 몇 번을 넣어야 해요? 매니저가 땀을 흘리며 설명했어요. 고객님, 지금 본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검토요? 뭘 검토해요? 당장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박철수 회장이 경호원들과 함께 2층으로 올라온 거였어요. 명품관 직원들이 놀라 일제히 인사했죠. 회장님, 영희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의 위험 있는 모습을 보자 영희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회장에게 다가갔죠. 회장님, 제가 VIP 고객인데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영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복도 끝에 서 있는 박서연을 향하고 있었죠. 회장이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회장에게 쏠렸죠. 그리고 회장은 서연 앞에 멈춰섰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회장이 입을 열었죠. 서연아. 그 한마디에 명품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이 부르는 목소리에 명품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회장님이 저 직원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최영희도 눈을 크게 떴죠.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의 눈빛엔 걱정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죠. 아빠. 서연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모두에게 들렸어요. 명품관 직원들의 입이 떡 벌어졌죠. 아빠라고요? 설마 회장님 따님이세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영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 뒤로 휘청거렸죠. 회장은 서연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3년간 고생 많았다. 아빠가 늦었구나.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회장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 책임자 누구요? 인사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입니다, 회장님.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내 딸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해요. 지금 당장. 인사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VIP 고객의 민원, 창고 발령 검토, 모든 걸 말했죠.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VIP 고객이 누구요? 인사팀장이 영희를 가리켰습니다. 영희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겨우 난간을 붙잡고 버텼죠. 회장이 영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붙었어요. 회장은 영희 앞에 서서 차갑게 물었죠. 당신이 내 딸한테 민원 넣은 사람이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회장은 손을 들어 영희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비서를 불렀어요. 이 사람 정보 파악해요. 누군지, 어떤 일 하는지, 남편은 누군지. 비서가 태블릿을 꺼내 빠르게 검색했습니다. 1분도 안 돼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최영희 씨, 남편은 중견건설사 대한건설 상무 이강수입니다. 대한건설은 저희 유통그룹 협력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회장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어요. 협력사라. 좋아요. 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회장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죠. 대한건설 담당자한테 연락해요. 오늘부로 모든 협력 계약 검토한다고. 재계약은 어렵다고 통보하세요. 네, 회장님. 비서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는 무너졌어요. 남편 회사와의 거래가 끊기면 남편은 책임을 져야 했죠. 어쩌면 해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영희가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회장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본사로 올라와라. 더는 현장에 있을 필요 없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전 괜찮아요. 조금만 더 배우고 싶어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배울 건 다 배웠어. 사람의 진심도 받고 돈과 권력 없이 일하는 것도 경험했잖니. 이젠 충분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장이 직원들을 둘러봤죠. 여러분, 오늘부터 박서연은 대한유통그룹 본사 전략기획실 이사로 발령합니다. 3년간 현장 교육 마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겁니다. 직원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함께 일하던 동료가 알고 보니 회장 따님이었고 이제 이사가 된다는 거였죠. 영희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고졸이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재벌 회장 딸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죠. 회장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가면서 인사팀장에게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전 직원회의에 소집하세요. 제대로 교육시켜야겠어요. 고객이든 뭐든 사람을 학력으로 판단하는 건 이 회사에서 용납 안 됩니다. 네, 회장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명품관엔 정적이 흘렀어요.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친구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떴습니다. 매니저가 영희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고객님, 일어나세요. 하지만 영희는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죠. 여보, 회사에서 연락 왔어. 대한백화점이랑 계약 끊긴대. 당신이 뭘 한 거야?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곧 남편한테서 다시 전화가 올 거였죠. 분노에 찬 목소리로요. 영희는 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한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백화점 로비에서 회장과 서연이 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세단 5대가 천천히 백화점을 떠났어요. 명품관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죠. 서연 씨가 회장님 딸이었다니. 3년 동안 우리랑 똑같이 일했잖아. 대단하다. 그분들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생각하면 아찔해. 영희는 그 말들을 들으며 더욱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최영희는 집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 이강수가 회사에서 긴급 소집을 받았거든요. 대한건설 임원진 전체가 모인 회의였죠. 강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영희를 마주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당신이 뭘 한 거요? 대한유통그룹이 우리랑 계약 전부 끊는데.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그 직원이 회장 딸인 줄. 강수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회장 딸이요?
회장 딸을 고졸이라고 무시했단 말이오? 당신 정신이 있소? 영희는 눈물을 흘렸지만 강수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죠. 당장 친정으로 가요. 당분간 얼굴 보기 싫죠. 영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하지만 강수는 듣지 않았어요. 그는 영희를 집 밖으로 내보냈죠. 영희는 친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영희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쏟아졌어요. 백화점에서 함께 다니던 친구들이었죠. 하지만 내용은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영희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백화점에서 눈치 보인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 회장님 딸을 고졸이라고 무시했다며? 창피해서 어떻게 거기 가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갔어요. 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서연은 대한유통그룹 본사 20층 전략기획실에 앉아 있었어요. 넓은 사무실, 최신 컴퓨터, 그리고 문에 붙은 명패가 보였죠. 전략기획실 이사 박서연. 3년 만에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 멀리 백화점 건물이 보였죠. 5년간 일했던 곳, 그리고 지난 며칠간 모욕당했던 곳이었습니다.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왔어요. 이사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서연은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박철수는 큰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을 보자 일어나 의자를 권했죠. 앉아라. 서연이 앉자 회장이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대한건설과의 계약 해지 통보서였어요. 아빠, 이건...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사람을 학력으로 판단하는 건 우리 그룹 가치관에 안 맞아. 그런 회사랑은 일 안 해. 서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회장이 물었죠. 3년간 현장에서 뭘 배웠니?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이요. 돈과 권력 없이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학력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그걸 배웠으면 됐어.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을 배워라. 언젠가 이 그룹을 내가 이끌 거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빠라고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최영희의 무너진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아빠, 최영희 씨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혹하다고? 그 사람이 내게 한 걸 생각해봐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민원 넣어서 해고하려 했잖니. 그게 가혹한 거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장이 덧붙였죠. 서연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대가를 치러야 해. 그게 세상 이치야. 최영희는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거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준에게서 온 문자가 20통 넘게 쌓여 있었죠. 서연아, 미안해. 어머니 일로 정말 죄송해. 회장님 따님인 줄 몰랐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머니는 내가 설득할게. 서연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주는 잘못이 없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식어버렸죠. 영희의 모욕은 너무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서연은 민준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웠어요. 하지만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영희 같은 시어머니와 평생을 함께할 순 없었거든요. 저녁,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회장이 물었어요. 민준이랑은 어쩔 거니? 서연이 대답했죠. 끝냈어요. 민준이는 좋은 사람이지만 어머니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해.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서연은 웃었어요. 하지만 눈가가 촉촉했죠. 1년간 사귄 사람을 보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친정방에서 뉴스를 봤어요. 경제 뉴스에서 대한건설 이야기가 나왔죠. 대한건설, 대한유통그룹과 계약 해지로 올해 매출 20% 감소 예상. 영희는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TV가 꺼졌어요. 영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죠. 자신의 오만함이, 학력차별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이제 남편도 친구도 모든 게 사라졌어요. 영희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최영희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남편 이강수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상무직에서 해임됐죠. 영희는 여전히 친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영희는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처럼 명품 옷이 아니라 평범한 점퍼 차림이었죠. 더는 백화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갈 용기가 없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여자 둘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대한백화점 새 이사 봤어? 박서연이라고 완전 능력자래. 아, 회장님 따님? 3년 동안 현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했다며? 대박이다. 영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박서연,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매일 후회했습니다. 영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준이었죠. 요즘 민준은 영희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다음 주에 맞선 봐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선? 서연이랑은 어떻게 된 거니?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서연이는 어머니가 다 망쳤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요.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죠.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서연이가 회장 딸이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사람을 학력으로 판단한 게 실망스러워요. 그게 저한텐 더 큰 상처였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죠. 카페를 나온 영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친구들과 자주 가던 백화점 앞을 지나쳤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죠. 영희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친정 어머니와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영희야,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본 거야. 학력이 뭐가 중요하니?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지.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한편 박서연은 본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전략기획실 이사로서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죠. 직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팀워크가 최고였어요. 회의실을 나온 서연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 멀리 백화점 건물이 보였죠. 3년간 일했던 곳, 많은 걸 배운 곳이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말했어요. 이사님, 오늘 일정 끝났습니다. 퇴근하셔도 돼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예전 백화점 동료들에게서 온 단체 카톡을 봤어요. 서연 언니, 이사 승진 축하해요. 언니 덕분에 우리도 자부심 생겼어요. 학력 차별 없는 회사라는 게. 서연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고, 같이 일했던 시간이 소중했다고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3년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났죠. 서연아,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보는 눈을 길러라. 그게 진짜 리더의 자질이야. 서연은 그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며 모욕당하며 그리고 견디며 배웠어요. 이제 그 경험이 서연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리더로 만들어줄 거였죠. 반면 최영희는 여전히 친정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엔 남편에게서 이혼 서류 보낸다는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죠. 한때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 남편, 친구, 사회적 위치,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한 대가였어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학력이 뭐가 중요한데.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세상은 영희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영희는 이제 혼자였죠. 한 달 후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장이 발표했어요. 앞으로 우리 그룹은 채용과 승진에서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과 태도만 봅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죠. 자신의 경험이 회사 정책을 바꾼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회장실에서 아버지와 차를 마셨어요. 회장이 물었죠. 후회 없니?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3년간 현장에서 배운 게 정말 많아요.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래, 그 마음 잃지 마라. 내가 언젠가 이 그룹을 이끌 때 사람을 학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는 리더가 되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라고 대답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고 영희는 끝을 맞이하고 있었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대가를 치릅니다.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